영화 잡학사전입니다. 다큐멘터리는 보기 힘든 넷플릭스 인기 순위에 세계적으로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다큐 영화가 올라와 있습니다. 공개한 뒤 며칠 만에 빠르게 입소문을 타 여러 나라의 탑10 순위에 오르면서 SNS에서 여러 논쟁과 토론을 불피우고 있는데요. 시스피라 씨는 상업적 어업이 지구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어두운 현실을 폭로합니다. 알리 타브리지 감독은 일본에서 비밀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고래 포획과 사냥으로 시작해 범세계적인 부패와 음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해양 파괴에 기여하는 다양한 요소가 여러 분야와 교차되어 폭로됩니다. 시스피라 씨는 과거 많은 화제가 되었던 다큐 소에 관한 음모와 몸을 죽이는 자본의 밥상과 같은 제작자로 육류 섭취에 대한 경고와 식습관과 건강의 관계를 밝히는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죠. 시스피라 씨는 소에 관한 음모의 원제인 카우스피라시에 대한 속편 정도로 보면 되겠는데요. 카우스피라시는 소라는 뜻의 카우와 음모라는 뜻의 컨스피라시 단어의 합성어로 소에 관한 음모라는 제목으로 오랫동안 환경운동가로 활동해온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재정적 지원을 하며 많은 사람들의 육식 문화에 영향을 끼쳤죠. 이번 시스피라시도 같은 방식으로 C와 컨스피라시를 합친 의미, 바다에 관한 음모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감독 알리 타브리지는 인간이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가 어떻게 해양 생태계 파괴에 기여하는지 알리기 위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쏘아올린 공은 훨씬 큰 규모의 어둡고 불편한 진실을 만나게 됩니다. 다큐의 논쟁점 6가지와 그와 관련된 단체들의 반응과 공식적인 입장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화는 90% 이상의 대어들은 이미 상업적 어업으로 멸종되었고 현재와 같은 현상이 계속될 경우 인간은 2048년에 텅 빈 바다를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어와 고래 같은 먹이사슬의 가장 높은 층에 있는 종들의 소중함을 강조하며 해양 생태계는 곧 파멸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이라는 문구를 확실한 기준 없이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혹하고 정작 초점을 맞춰야 하는 상업적 어업이 아닌 다른 곳으로 소비자들의 주의를 끌고 있다고 고발합니다. 해양 생태계 보존을 위해 국가 수준의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비영리 단체 오션아는 인터뷰 중 어업 전체에 대한 지속 가능한 것에 대한 정의는 없다고 이야기하며 소비자는 현재 어류가 지속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없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다큐 공개 후 오션아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지만 영화의 일부 요점에 대해서만 응답하였고 해산물을 삼가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정도였습니다. 다큐는 해양 플라스틱 오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에게는 이제 익숙한 고래 등의 큰 바다동물의 사체가 플라스틱으로 가득 차 죽어있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해변에 버리는 쓰레기들이 해양 플라스틱 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큰 요인은 어망이라고 고발합니다. 상업적 어업에 쓰이는 어망은 해양 플라스틱 오염의 46%를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사람들은 플라스틱 오염의 0.03%, 아주 미미한 영향을 차지하는 플라스틱 빨대에 대해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는 여러 단체들의 마케팅으로 얻은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일 어업에 사용되는 어망은 지구 전체를 500번 감쌀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영화에서 묘사된 바이캐치는 부수 어획이라는 의미로 어업 중 어획 대상이 아닌 다른 어종이 딸려와 잡히는 일입니다. 문제는 이 부수 어획이 현재 바다 야생동물 제거의 40%를 기여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업 과정 중 상어, 고래, 바다거북 그리고 바다새까지 멸종 위기종 등이 같이 포획된 뒤 죽은 사체를 다시 바다에 버리는 행태가 묘사됩니다. 이로 인해 5천만 마리의 상어들과 30만 마리의 돌고래들이 매년 죽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영화 속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체 해양관리협의회 MSC는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MSC 표준에 따라 인증된 어장들은 부수 어획을 최소화로 하고 있으며 영화 속에서 비춰진 아이슬란드 어장은 부수 어획 관련 문제로 본 단체의 프로그램에서 유보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고래와 상어가 멸종됨으로써 바다 생태계가 무너지면 기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지구 모든 산소의 85%는 바다에서 생성되며 바다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아마존 열대 우림의 4배 수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현실로 인해 소비자들은 지속 가능한 어획 또는 고래 보호를 증명하는 인증마크를 보고 해산물을 구입합니다. 하지만 이 인증마크는 소비자가 생각하는 약속이 아닌 책임있는 단체에 지불하는 금액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이라는 점도 보여주는데요.
감독은 MSC의 담당자에게 참치캔의 고래보호 인증 마크가 어획 과정 중 한 마리의 고래도 희생되지 않은 것이 맞냐는 질문에 아니다, 바다에 나가면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다. 그들이 뭘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며 그 과정을 감독하는 감시인마저도 뇌물을 받을 수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다큐가 공개된 이후 본인의 발언에 대한 정정하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돌고래가 죽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을지 물었을 때 나는 실질적으로 보장은 없지만 의도적으로 돌고래를 살해하는 선박의 수를 대폭 감소시켜 살해되는 돌고래 수가 매우 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MSC의 인증마크를 부여받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며 일부 어업은 MSC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몇 년이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영화에서 다룬 쟁점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어업에서 이뤄지는 강제 노역입니다. 태국에서 바다 위로 끌려가 폭력과 살인을 일삼는 고용주 밑에서 강제로 노동 착취를 당하는 노동자들을 취재합니다. 강제 노역으로 문제가 많았던 다이아몬드 시장의 블러드 다이아몬드와 비교하여 블러드 쉬림프라고 말하며 이 실태를 알고 나면 아마 새우는 다시 먹을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이 끔찍한 노동 착취 현실은 태국뿐만이 아닌 총 47개국에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야생 어업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드러나며 대체해줄 만한 양식 형태의 어업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부수 어획의 문제, 멸종 위기종의 불필요한 죽음, 불법 도살, 그리고 강제 노역을 피할 수 있는 양식장 어업은 좀 더 친환경적일 것이라는 흔한 오해에 대해서도 바로잡습니다. 결국 양식장 고기들은 야생에서 포획된 어휘를 먹으며 길러지고 열악한 환경에서 각종 질병에 오염되는 거북한 양식 어업의 모습을 취재합니다. 이로 인해 양식으로 길러진 연어들은 대부분 회색빛을 띠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핑크빛으로 화학색소를 넣은 회색 고기를 먹고 있다고 고발합니다. 영화는 결과적으로는 해양 생태계가 무너지는 순간 인간은 멸종하게 될 것이라는 심각성을 제시합니다. 다양한 논쟁거리를 제시한 이 다큐가 화제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데요. 해양관리협의회 MSC는 영화의 대부분의 논점을 반박하면서 지속 가능한 어업은 존재하고 가능도 하다고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영화 대부분의 논쟁에 반박하는 입장이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말하는 내용에 동의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다에서의 과도한 어업으로 인한 인간의 위기입니다. 영화에 나와 인터뷰를 했던 크리스티나 힉스 교수는 영화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나는 시스피라 씨에 대해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매체들의 반응도 여러 가지였는데요. 뉴욕타임즈는 시스피라 씨는 놀랍고 기억에 남는 정보를 몇 가지 제공하지만 주목할 점조차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 직전에 잠깐 떠오르는 정도라고 리뷰하였으며 스릴리스트는 주제 하나만으로도 자체 장편 다큐멘터리를 만들 정도의 내용들이 다양하게 언급돼 전체 그림의 단일 측면을 겨우 제시해주는 정도지만 충격과 경외심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시스피라 씨는 다면적이지는 않더라도 효과적이라고 평하였습니다. 그리고 시 셰퍼드, 페타 등의 동물보호단체는 영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많은 연예인들과 저널리스트들이 지지 입장을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제와 논란의 다큐멘터리 시스피라 씨의 논쟁거리와 그에 따른 입장과 반응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다큐에 대해 어떻게 보셨나요?